크로스 자, 카운터. 아니 인트로. 잠깐만 네. 인트로부터 하고. 인트로 해주세요.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다 넣을 거야 이거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주세요. 아니, 넣어주세요. 아니 나 이런 부분 있으면 잘라가지고 에어컨을 만들까 해서. 네, 이거 다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방이 좀 우와 놀랐겠다. 우와 지금 이거 녹음하는데 이거 꽉 찼어. 아 이거 지금 지금 형이 꽉 찼어. 놀랐겠다. 어떡해. 우리 라이브 더 이상 안 한다 그랬는데 라이브가 하게 됐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펀치가 격차는 무의식 이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이분은 똑같지만 구성은 똑같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혁신해서 돌아왔습니다. 예 뭐랄까 혁신이랄까 청소랄까. 혁신인가는 일단 자기소개 할까요? 네, 자기소개 예 각자. 안녕하세요 권입니다. 예. 크로스 카운트의 중심을 맡고 있고요. 시즌 2에서도 변함없이 중심을 맡을 예정이고요. 야, 예 지상 씨. 네, 저는 근성으로 승부하는 소설가. 근성과 분량으로 승부하는. 네, 근성과 분량으로. 제가 300매 중편을 3일 안에 초고를 써내는 짓을 하고 있는 손지상입니다. 솔직히 지금 주변에 글 쓴다는 모든 제 팔로워 친구들이 손지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산력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아, 노동이죠 그렇구나. 노동. 네.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제가 작곡서를 끈게 200건이 났습니다. 작곡서 연구만 6년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작업서 특집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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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DC. 아 예. 얼마 전에 되게 괜찮은 단편집 기획을 이게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단편집 기획서에 제 소개가 김코피 펜의 첫 문장으로 써있더라고요. 사실이잖아. 사실이죠. 드디어 내가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잡혔구나 라는 생각에 무척 만족하고 있는 김코피 펜 DCDC입니다. 그거 설마 제가 써보낸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왜 네. 그런 프로필이 만들었? 네 아무튼 아니, 완선 씨. 먹고 싶- 네. 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네. 완선 씨. 네 완성입니다. 저 이번에는 좀 더 절치부심하여 여자 목소리를 좀 더 역할을 아니 저번 예고를 다시 들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웃었더라고 완선 씨 여자 목소리에. 그래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굉장한 감수성으로 눈물을 보이죠. 네, 아니 저희 회의하다가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완선 자세히 씨가 왜 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울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새로운 코너 어제 뭐 봤니? 이 코너는요 근황을 소개하면서 최근에 읽은 책이나 영화, 만화 등등을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이 부제목 완선 씨가 어제 뭐 먹었니라고 이런 되게 우아한 비엘만 해서 가져온 건데 아 그래요? 되게 터프하게 읽는다. 어제 저 이거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누가 가졌지? 권님이요. 권님이요? 아니 그래. 아닌데? 당신입니다. 아닌 것 같아. 아까 뭐 했니? 기억력이 어떻게 괜찮? 어제 뭐 먹었니? 아니 써 괜찮니? 있었는데 이거? 혹시 그때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어? 그때 이미 얘기했어. 아, 그래요? 지난번에. 아, 아까 아니, 울지를 않나? 이미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게 지난주에 다 머반이었다가 정리된 걸로 넣어 들어간 그랬다가 거예요. 머반니만 남아있길래 내가 이상해서 머반니만 남아있으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어제 머반니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완선 씨가 좀 걱정되는데 비엘만 아니에요. 요리만 요즘 하거든요.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고 있는 게 나이가 좀 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나이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나이가 아닙니다. 네. 전 별로 나이 탓으로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너는 나에게 탓보다는 공평하지 않죠. 네. 여튼 권님은 뭐 보셨습니까? 네. 네. 아, 권이 웃음 터지셨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아무도 만났나? 안 보시는데 그래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최근 아무튼 네. 아이고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지 이거? 그럼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본 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한 코스모스. 아 새로운 버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13화로에서 끝났고 이게 집에 두꺼운 코스모스 책이 있긴 있는데 책은 결국은 다 못 보고 보는 신용만 잠깐 하고 저도 가지고 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코스모스랑 다시 한다고 해서 열심히 봤죠. 영상이랑 다르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과학 기술이 업데이트되는지 뭐. 사실 그리고 코스모스 자체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증보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내용보다 좀 더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상 쪽에서는. 그렇죠. 그거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만화 중에 덱 네. BECK. 재밌죠.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봤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텐데 그 일부 학원에서 네. 그런 우리 그 소년 만화에 대한 얘기 되게 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얘도 결국은 전형적인 소년 만화구나. 그렇죠. 되게 스포츠 만화 같은 감성의 그래서 음악 스포츠 만화 만화죠. 같은 그쵸 그걸로 근데 단지 소재가 음악인 것 뿐이지 결국은 네. 악역 나오고 악역에 그 그렇죠. 대항하면서 이렇게 깨갱거리다가 네. 결국은 네. 마지막에 하면은 성장해서 한 방에 물리치는 뭐 이런 전형적인 소년 만화 스토리인데 뭐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들더라고요. 이만한 프로레슬링과 여러 그런 걸로 기억되는. 저는 애니메이션 OST가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음. 여기 이제 밴드들의 노래가 실제로 곡으로 만들어졌고 네. 밴드 성격 살려서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요. 괜찮아요 그거. 자 음악도 하나 있는.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이어졌네. 아무튼 이제 키티 데이지 앤 루이스라는 그 영국 밴드 음악인데 얘들이 그 다들 10대 지금 10대 넘었겠다. 아무튼 근데 그 영국 밴드인데 그 남매예요 남매. 응? 아니. 그래 왜 그래? 아니. 지금 로로 시작해서 리로 끝나는 단어를 들은 것 같은데. 휴로. 네. 영국이. 아무튼 이게 네. 그냥 좀 그 음악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 좀 있고 약간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약간 빈티지예요. 그냥 40년대 50년대 느낌이 나요. 소리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그 당시 녹음 기구들 사서 이용해서 녹음을 했다. 안 좋은 네. 근데 또 그때 관리 잘 되고 있는 빈티지 악기들이 근데 또 있으니까. 그때만의 그 음감이란 게 있어서 네. 조율이 그렇게 돼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없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키티 데이지 앤 루이스라고요? 들어보면은 얘들 왜 똘끼 넘친다고 했는지 알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음악 말고 뮤직비디오나 공연 영상을 보면은 특히 뭐 알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럼 완선님 또 뭐 봤어요? 저는 최근에 본 게 이것저것 있는데 그중에 면세구역 일단 듀나의 면세구역이 그 복권 그러니까 여튼 그 예전에 그 면세구역이 출간된 적이 있긴 한데 네, 그게 있어요. 새로 나왔어요. 그때 이영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럴 거예요. 제가 그 귀합니다 팝콘을 진아님. 음. 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체 파스티쉬를 완벽하게 트윗해서. 네, 그 저기 일단 문장도 좀 바뀌고 그런데 좋았어요. 그 제가 다른 단편집들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워치를 이제 봤습니다. 나이트워치 3호권을 받고 이제 러시아. 이제 데이워치를 볼 건데요. 그 세르게이 누키아넨코의 이름은 계속 들었었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아서 출판사에서는 울고 있다는 소리가. 아 그랬어요? 네. 여튼 그 황금가지의 그 밀리언셀러 클럽으로 나온 걸로 봤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좀 있지 않을까. 러시아 계통에 그런 좀 생각이 접근 장벽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러시아 대중소설이 굉장히 빨리 많이 양산되는 데다가 약간 우리나라 그 판타지 소설 시장이 있듯이 자기네 자체 시장이 생겨서 자체 진화한 경우 여기 들어봤는데 무슨 추리소설 여류 추리소설 작가인데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480권인가 썼다고 했어요. 그게 그 명의를 빌려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본서야? 진짜 그런 대본서 느낌으로. 시스템. 아. 네, 딱. 그리고 그거랑 그 서서비행, 그러니까 금정현 그 생경 뭐라 그러지? 생경 서평가. 네. 네, 금정현님의 그 프레시안 북스에서도 연재했고 다른 데도 이래저래 서평이 올라가 있는데 그 서평 모음인 서서비행을 봤고요. 저는 서평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읽으면서 그 책 여기서 다루는 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긴 하는데 그 이 책을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었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가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야비 미유키의 열관이를 읽고 있어요. 긴 거죠? 두꺼운 거. 그 저기 에도 시대. 네, 에도 시대 에도물 중에 하나인데 시리즈가 되게 많이 있어서 네, 그 두꺼운 거라고 해도 두꺼운 게 여러 가지 있어서 뭔지 모르겠네요. 네.
꽤나 두꺼웠던 게 4권 나눠져 있는. 아니 이건 한 권짜리고 아, 네 그냥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도 이거 모았었는데 한동안. 근데 어떤 점이 재밌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긴 아니 그럼 한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하고 자. 네. 아니 이 방송을 자기 특집으로 만든 셈이야. 네. 네, 지난 씨는 뭐 아무튼 보셨나요? 지상 씨. 아 네, 저는 최근에 가본 건 지금 1966년에 나온 판본인데요. 책이 다 바스러지긴 한데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더 비지바디라는 이제 원서인데 파파 원서 들고 나왔었던 거.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번역이 안 돼서 X 하나 겨우 된 작가다 보니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 그냥 간편하게 유머러스하게 읽을 수 있는.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읽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네? 이미 잘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요? 네, 다른 네. 거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 그래서 저자가 딱히 없어요. 이게 집단이라서 저자 집단이라서 네. 네. 꼭 자영업자로 먹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꼭 이거 실용 서적의 전형적인 제목인데요. 아 근데 제가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내용이 약간 잡지 형식으로 돼 있고 그 제가 작업서 작업하는 것처럼 되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이 파트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관계를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거라서 저 머릿속에서는 작업서의 일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작업하는 거야? 아 진짜예요. 비즈니스 모델 아. 작업서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내가 작업서 쓴 걸로 현실에서 돈을 벌어볼까 사업으로 돈을 벌어볼까 이런 그런 네, 책 많이 팔아야 돼 우리. 교수님 뭐 봤어요? 그래도 DC. 아 저는 요즘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봤어요. 음? 괜히 아담 샌들러가 좀 그리워져가지고 펀치 드렁 클럽을 보고. 왜 그리워져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불량식품을 먹는 듯이 그려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불량이잖아, 그냥 식품이 아니고. 펀치 드렁 클럽은 그래도 까지까지 갔어. 그리고 이번에 그 뭐였지? 그 일주일간 프렌드였나? 전 보진 않았는데 기억 상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기억이 리셋되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된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이거 첫 키스만 50번째에서 아담 샌들러가 이미 했던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이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내가 그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첫 키스만 50번째는 첫 하루만 하니까 관계에 있어서 A, B, C가 있다면은 B랑 C를 좀 못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에피소드였고, 그리고 또 이번엔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네. 에반 올마이티도 봤어요. 배명훈 작가님이 그 브루스 올마이티보다 낫다라고 평가하셔가지고 나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스티븐 카렐도 나오고 막 되게 유명한 얼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좋았어.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는데 눈을 떴어. 눈앞에 모건 프리먼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나 모르겠는데. 응? 전 안 봐서 몰라요. 모건 잠깐만. 프리먼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이제 나. 아니 근데 그 모건 프리먼 말고 그 신과 함께 나온 변호사 누구지? 진기한? 진기한이 있어도 되지 않아? 근데 그럼 변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고, 그렇구나. 모건 프리먼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는 니는 일단 천국은 아니니까 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좀 되게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모건 프리먼 그 영화 어느 영화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영화 장면 중에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모건 프리먼은 모든 역할로 다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쇼생크 탈출이야? 에? 쇼생크 탈출인가? 아니 다른 거였는데 전화 받으면서 하는 네, 소리. 네. 그거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왜 나이 차 많이 나는 여자랑 결혼하게 됐어라고 했더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라고 얘기하는 모건 프리먼. 본인이잖아. 그렇구나. 자기 의붓손녀랑 결혼했잖아. 그거 루머라던데? 자 루머라던데? 넘어가자. 뭐 넘어가. 네. 그래서 에반 올마이티랑 그래도 소설 이야기도 좀 해야죠. 저의 이런 교양이 없음을 너무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뭐야 잠깐 난 어쩌라고. 에이 건님은 뭐 음악이 코스모스를 나오나. 봤는데 코스모스가 지금 여기서 가장 힙하고 키티데이즈 앤드 루이스라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전 다 오늘 이야기하면 불량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아닌 거 이야기하면은 그 노래하는 숲 은림님 소설을 좀 봤어요. 역시 좋더라고요. 정말로 한국에서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걸 장르적으로 정말로 잘 글로 구현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결코 제가 사마르칸트에서 음식 한 끼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우리 이 코너 네. 한 권씩만 하자 앞으로는. 네, 그럴까? 생각보다 길다. 네, 그라데니도 보고 막 호련도 보고 이랬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네. 나도 그래서 2개만 놓는데 여튼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코너는 오
풍문으로 들었어. 네, 장르 관련 이상해. 소식과 뉴스를 제가 좀 음치예요. 네, 소식을 전해드리는 네. 코너를 저희가 이게 2주에 한 번 녹음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절대로 새로운 소식 절대 막 새로운 게 완전 참신한 속보 이런 건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핫해 지금. 아 근데 만약에 참신한 속보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매일 방송을 해서 매일 녹음을 해야 돼. 근데 그럴 일이 문제는 없네. 매일 할 게 그, 없잖아. 아 그러니까 그럴 만큼 소식이 안 나와. 네. 뉴스 으아. 이거 직업으로 해야 돼. 뉴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러고 싶어요? 네 이번에 무슨 그러고 소식이 싶다고?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일단 이게 왜 소개를 드리냐면 그 7월 1일에 올라갈 예정인데 그 뭐라고 하죠? 마감이 7월 30일까지예요. 괜찮네. 이 황금가지에서 이번에 타임리프 소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음. 참고로 저도 2편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을 못 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탈 거예요. 네? 네. 돈을 내가 벌겠어. 네. 네 그러세요. 하여튼 그 방송할 때 좀 밥 좀 사고 먹을 좀 사고. 그래요. 그럼요. 밥 아 사겠습니다. 그냥 장비를 사. 아 장비요? 그건 좀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7월 30일까지요? 네, 이건 7월 30일까지이고요. 네. 말 그대로 타임리프를 소재로 한 중장비. 예전에 그 좀비 문학상 같은 그쵸. 네. 신체 강탈자 네. 공모전이라든가. 근데 그 왁구로. 그 타임 리프라고 하면 좀 그 시간 여행을 통틀어서 다 타임 리프라고 해요? 아 아니, 여기서는 지금 다루는 거는 일단은 타임 루프물도 타임 네. 이동물도 다 합쳐서 타임 리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타임 리프라고 하면 시간 여행 중에 딱 그 어떤 한 특정한 그거만 그쵸? 딱 지정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소개문에서는 루프물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사랑의 블랙홀을 얘기하시고 그 스티븐 킹 신작 어떻게 그-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숫자 네, 날짜 나오죠. 1, 2, 3, 63이라고 돼 네. 있거든요. 네, 그거 존 F 케네디 네, 암살 막는. 1963년 11월 20일? 네, 그렇죠. 아 23일? 네, 그거를 동시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프라는 것 자체가 일정 기간으로 좀 아니 한정되어 원래는 되지 않나 타임 싶어요. 리프는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니까 시간 이동을 하는 건 원래 다 포함되긴 해요. 리프는 말 그대로 뛰어넘는다는 뜻이니까. 그 공모전에 좀 예시로 들었던 거는 그런 것도 좀 유지였던 것 같아요. 네, 루프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에, 말하고 에, 있어요. 일단 네. 넘어가고. 어차피 제가参加할 거니까 여러분 네, 자세한 건 저희 시간여행물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상을 탈 건데요. 제3회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7월 18일인가 좀 정확하게 안 나요. 그럼 시나리오면 영화? 영화죠, 장편 영화. 이거는 막 근데 어려워요. 뭐 저작권 내가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 날인도 받아서 내야 되고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큰 영화제 쪽 공모전은 좀 그렇게 빡세고 네.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상업 영화가 가능한 그리고 기존에 원작이 없는 개작이 안 됩니다. 2차 촬영도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SF 도서관에서 SF 판타지 도서관에서 네. 이번에 여름 강좌를 하는데 근데 일단 강좌를 하는 건 그 범죄 소설의 문화사에 대한 거고 김용원 씨가 우리는 강의하시죠. 왜 어두움에 이끌리는가를 범죄 소설 네, 굉장히 그 매력적인 기억의 주제죠. 의 저자인 김용원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7월 1일에 나가는데 이거 그리고 이거 16명인가 17명이 마감돼 지금 15분 하셨다면서. 아니에요 13명 13명? 네. 거의 다 찼네. 거의 다 샀어. 네. 근데 그 강좌 신청도 사실은 7월 1일이면 끝나지 않아요? 뭐 근데 뭐 아니,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 2회 비블리오 배틀을 합니다. 야 어디서 하나요? 원래 배틀. 이게 지금 8월 17일로 오 잡아놨는데 17일. 네. 근데 제가 포스터까지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네. 장소가 섭외가 안 되는. 아니요 지금 협업이 뭐 여튼 다른 데랑 같이 할 사정, 수도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른의 사정으로 네, 아직 네. 그 포스터를 안 네. 뿌리고 확실한 있는데 것만. 네, 하지만 왜냐면- 이게 나갈 때쯤에는 홍보물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트윗 계정에는 완서 씨가 홍보물까지 같이 올려주시는 걸로. 그렇죠. 포스터랑 같이. 트윗. 아니 크로스컨트 그렇죠. 트위터 계정이요? 네. 어차피 할 거잖아. 아이고 그래요, 네 할 거예요. 네. 네. 그 되면 하겠지. 아니면 네, 벌써 네. 진짜 했을 텐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지금 여기 포토 파일로 있다고 여기. 이따 보여줘. 게다가 네. 그 아까 그 범죄 문화 하는 거는 홍보물 나오기 전에 이미 본인 계정으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못 참겠어 이러면서. 이런 좋은 거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비블리오 배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1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는데 아, 네. 정말 성황리였죠. 1회 그러니까 여튼 도서관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네. 오셔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네, 빌려서 네. 지금 100명 들어가는 세미나실 빌려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것도 SF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에 지금 1위 우승자가 있죠. 네, 이래 우승자 옆에서 지금 헬싱 보고 있어요. 헬싱. 해싱 지금도 보고 있나요? 보고 있군요. 네. 그분은 비블리오 배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네,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챔피언 네, 방어전 좋은 하신다고. 것 같습니다. 그 네, 인생 좀 하여튼 망한 것 같다고 이해도 저 재밌을 것 앞에서 같은데. 많이 한탄하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예. 인생 망하고 싶으시면 비블리오 배틀 우승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망하지 뭐, 않았어. 왜 그래? 성공한 거지. 용민 씨 지금 용만 씨랑 둘이서 초밥 먹고 이거 어떻게 해 부산에서? 네, 이제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클립 다 잘라서 에어컨 만들어 볼까 진짜? 부활, 자, 부활, 네. 부활, 이번 주제는요. 부활, 부활, 부활. 부활 저희 부활했습니다. 예. 라는 그래서 걸로 부활이에요. 네, 부활했습니다. 주제는 부활이고 네. 이유는 예. 저희가 부활했으니까로 네. 잡았는데 네. 정말 부활이 간단하다. 정말 대충 간단하다 상당히 주제. 애매모호하죠. 잡을 땐 좋았는데 애매모호해요. 가을에 있어 보였어. 그럼 잡고 네. 나서 생각했지. 우리가 이걸 왜 했을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곤란하네. 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생각해보면은 네 부활이 네. 꽤 많아요. 아 그리고 핵심적인 테마죠. 종교적으로든 네, 철학적으로든. 종교적. 네. 아무튼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하면 안 될 일? 네, 이 이번 1부의 제목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면 안 될 일. 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나셨을 때, 아, 진짜 눈치 없게 다 했는데, 아, 이러실 그러니까 딱 3일이잖아. 제산율이 다 하고 제산율 다 나눠 먹고. 아, 이건 네. 이건 아래 것들의 사정이군요. 아, 참고로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아, 네, 그- 세인트 양면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인용이에요. 네, 아. 알려주세요. 그 예전에 그런 걸 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가 장례식장에 이게 묻기 전에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딸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아, 예. 그거 실제 그거 뒷이야기 사건 있어요. 그걸 보고 놀라 할머니 돌아가셨어 결국.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 3일장을 한 이유가 그렇죠. 네.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할 네, 수 확인할 수 없어서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관에 설치돼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관에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종을 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게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저기 프랑스의 모파상 작품 중에도 그래서 그렇게 울리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죠. 뭐 사실상 지금이야 어떤 의학적으로 죽음이란 네. 거에 대해서 죽음의 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렇죠. 이러면 확실히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딱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했으니까 명확하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단 거지. 그렇죠. 원래 그 드라큘라가 왜 목 가슴에다가 박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인데 네. 여튼 이제 먼저 이번에 얘기할 부활은 크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총 4개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의 부활로 테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 꼭 신이란 존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관념적인 이데아, 존재가 관념, 네, 이런 물화되어서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경우 화신이라든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바타르 같은 그런 그렇죠. 그래서 뭐 성경이나 아니면 그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이집트 신화나 뭐 북구 신화도 죽었다가 뭐 다시 그 다른 존재가 되거나 그 저기 뭐냐 전사자들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랄라로. 발키리가 와서 네, 바랄라로 바랄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존재를 위해 그렇죠. 라든가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네 여러 신화에서 그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종특입니다. 네 그냥 원래 되살아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부활하게 생겨 먹은 애들. 부활하는 애들 그냥 뭐 괜찮게 다시 살아나는 네. 애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몸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그렇죠. 들어간다든가, 신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다시 그러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된다든가 유해한다거나 네 그런 다시 태어나는 경우 혹은 뭐 그다음에- 자아가 다른 걸로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부활 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주술적 힘으로 그렇죠. 인해서 부활 주문 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 이건 게임과 그리고 호러 그렇죠. 소설에 그 그렇죠. 장면에 나오죠. 많이 나오는 혹은 민속학적인 뭐 네. 이니시에이션의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그래서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작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 근데 네. 앞에 코너가 생각보다 길다 우리. 그거 뭐 잘라서 올리자 이런 아니, 얘기도 뭐, 안 했잖아.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언제는 뭐 언제는 아니었나. 우리 녹음 시간 느긋하니까 괜찮아요. 이제 가장 먼저 네. 보리슬라프 페키치의 네. 기적의 시대라는 작품인데 네. 이거 이거 이제 열린 책들 세계문화 네네. 시리즈 중에 저도 하나고.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를 공부한답시고 2006년도에 처음 소설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2006년에 처음 소설 읽었습니다. 아 졸업이네. 완전 틀려요. 아 2007년이구나 산 게. 아 그래요? 네, 공익하면서 번 돈으로 그치, 샀으니까 그치. 2007년에 샀는데 사놓고 한참을 못 읽었어요. 아. 이유가 난 아직도 못 읽었어. 아니 그 이유가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응? 제가 불교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몰라서 뭘 패러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성경을 신약 성서를 먼저 읽고 읽어야 된다 생각해서 다 읽고 읽어서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아. 읽고 느꼈죠. 아, 이 양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내한하면 죽겠구나. 돌받겠는데. 맞아 죽겠구나. 엄청난. 그냥 간단하게 그 테마만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얽힌 모든 사람들이 결국 불행하게 끝맺음을 당한다는 그런. 아 맞다 이 내용 그거구나. 네,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왔던 후일담들이죠. 그렇죠, 후일담. 네, 그 신약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그 그렇죠.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행복해졌는가. 그 기적 중에서 부활하는 기적도 있었죠 아마. 네, 그래서 마지막 나사로. 챕터에는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예,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도 나오고 맨 뒤에는 예수님 본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동구권, 그러니까 보리스플라 패키치도 동구권 작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구에서는 확실히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그게 어떤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인간 느낌이죠. 신앙이나 문화 관습의 영역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거예요. 싶어요. 무속이나 불교와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불교가 그렇게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야 근데 거기에서. 현대에 와서 그렇지. 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냥 다들 알고 있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사실 현대에 와서야 우리나라의 종교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종교이고 기독교가 힘이 세지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불교는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잘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아니, 다른 것들을 다룰 그렇죠. 테니까. 근데 어쨌거나 동구는 그 종교 없는, 그러니까 네. 종교 뭐였지? 그 딸린다. 동구권의 그 종교적인 인물, 그러니까 동구권에서 마더 로시아의 아들 같은 게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으시면 오블로모프를 읽어보시면 돼요. 오블로모프요? 네, 그게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맨날 잠자고 평화롭고 순박하고 뭐 그런 인물인데 그걸 읽어보시면 그런 우리가 까는 인물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자고 착하고 저요? 살집이 두툼하고. 나 아니네. 근데 나 아니네. 그 독일인 혈통을 갖고 있고 서구적인 되게 빠릿빠릿하고 일하고 뭔가 성장지향적인 친구 어릴 적 친구랑 다시 만나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 갈등까지는 아닌데 처음에 여전히 이거 영화로 봤어요. 소설을 읽은 건 아니고 영화로 러시아 문학 수업 때 들었는데 굉장히 비판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인물이. 근데 러시아적인 인물이래요. 그런 인물 자체가 살쪄서 잠들어 있는 곰 같은 인물. 그게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래요. 손지상이 잠을 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보다 DCDC 성격을 한 손지상. 그렇죠. 제 체형이에요. 너무 게을러서. 근데 성격이 DCDC. 그러니까 자고 맨날 기적의 오늘도 시대에서 늦게 보면은 지각하고.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적을 왜 그래 나 어쩌라고. 건님 아프셨잖아. 그 뭐야 이렇게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못 살고 끝나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러시아 문학에서 이 기적의 시대에서 그렇게 다루는 게. 예, 아마 그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그 러시아 소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러시아 SF나 러시아 소설 잘 모르잖아요. 미르경 사회의 기획 특집 칼럼을 받아뒀습니다. 겨우 네. 이 영업의 여자야. 자, C.S. 루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업 좀 그만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책 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네, 그 C.S. 루이스의 우주 3부작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두 번째가 페렐란드란데, 그러니까 이 3부작 다 그 무언가를 조금씩 패러디를 했어요. 그 1부에서는 그 아서왕 전설 같은 게 나오고 2부에서가 바로 그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 아담과 이브와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든가 그런 걸 상징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지는 않지만 그 어떤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가
네, 사흘 상징적인 만에 네, 이렇게 의미네.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C.S. 루이스도 참 기독교적인 작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기독교 출판 서점 이쪽 쪽에서 많이. 그 C.S. 루이스의 저작 중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냥 교회에서 꼭 보라고 하는 필수적인 책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나니아 연대기 자체도 그런 음. 그냥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책이니까 그래서 사자가 크앙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사자가 울부짖었다. 물론 그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렇죠. 태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네, 이런 것도 아마 그 성경이나 그에 관련된 그 작품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신엔진을 못 봤어요. 아, 네, 다음 책 신엔진. 네. 제가 내가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꼭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하자. 네. 네, 동영상 촬영하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재밌을 거예요. 아,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찍히고. 네,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나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네,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신엔진은 네. 말 그대로 신엔진인 거죠? 아, 네, 네. 신 갓 엔진이에요. 엔진인 거죠? 네, 네. 신을 갈아서 동력으로. 네, 네. 갈아 넣는 건 아니고 신을 엔진에다가 그 동력부에다가 집어넣고 채찍질을 해요. 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좋다 그럼 우주선이 가요. 좋다.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저 사고 싶어졌어요. 그 이거 보면 막 모건 프리먼이 막 이렇게 끌고 있고. 아니야, 아니라고. 배너처럼. 잠깐 모건 프리먼한테 채찍질이라니 이거 너무 매니악한 거 아니에요? 못할 것 같은 사람이긴 해요 모건 프리먼은. 근데 진짜 첫 문장이 네. 네, 신에게 채찍질하는 거고요. 이건 그 노인의 전쟁 시리즈로 유명해졌던 존 스칼지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SF로 쓴 건 본인이 의식해서 쓰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다. 우주항해 하는 네, 거. 우주 항해하고 하는데 원체로 대신 신이야? SF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더 편하게 썼다라고 좀 더 문자를 썼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상징을 가지고 풀이하려고 하면은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던져놓은 그런 작품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지만 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발상을 했다는 게 보이는 그런 중편인데요. 사실 이거는 호호가 되게 갈리게 생겼고 저도 좀 이거는 좀 그렇게 막 누구한테나 추천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종교와 신앙과 그리고 신의 죽음과 부활 에 대해서도 꽤 재밌게 다룬 SF라서 얘기할 만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되게 소재가 매력적이고 딱 직관적으로 일단 다가온다는 채찍질하는 게 게 좋잖아요. 내 취향을 너무 이 잘한다. 음. 네 취향이야? 그러니까 신한테 채찍질을 한다는 그 발상의 전환이 좋지 않습니까? 전 채찍질도 좋아해요. 네. 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제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로저 젤라즈니의 신들의 사회도 꼭 해야죠. 꼭 네. 해야죠. 애들이 근데 맞다 죽었다 살아나지 애들 처음부터 딱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선 죽은 게 아니라 상처 받은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해. 이거 삐 처리할까요?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그 힌두교 신화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렇죠. 이 신화가 뭐랄까 원래부터 존재하던 신성한 신화라기보다는 그 신들을 자처하고 있는 존재들이 신화를 가지고 세계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코스프레 하고 있는 애들이 벌인 애정행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인도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신적인 존재가 된 그렇죠. 네. 인간들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기할수록 스포일러를 안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작품 내용에서는 그럼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품 네.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작품은 아니긴 한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영화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누구죠? 그 베네플렉이 감독을 해서 대사라는 이걸로 상 받아서 대사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신들의 사회를 영화화한다고 뻥치고 억류된 미국인들을 구출하는 내용의 영화예요.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맞다. 실화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신들의 사회 영화로 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속여서 CIA가 작전한. 네, 미군 인질로 잡혀 있는 곳에 잠입해서 네. 구출하는. 그 전까지는 캐나다가 구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네. 아르고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신들의 사회를 그래서 제커비가 그림도 그렸어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그리고 테마파크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부활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출한 부활시키는 억류된 그럼 미각이네. 억류된 미군들이 그 어디 뭐 미군은 아니고 대사관 직원. 대사관 대사관 직원들. 직원들. 그 대사관 직원들이 뭐 어느 지역에? 뭐 이 중동? 기억이 안 나. 중동이에요. 중동 네. 쪽? 저 아, 그래서- 이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목 몰랐거든요. 아르고예요. 재밌겠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거 상 받았어요. 이걸로 부활했어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배트맨이 됐잖아.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배트맨 배우를 맡길 사람은 감독이랑 시나리오랑 다 할 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좋겠다. 그럼 그래서- 베네 플렉이 그래서요. 괜찮겠네 베네 플렉이 해가지고. 저기 제니퍼 로페즈랑 결혼하고 사귀면서 영화 안 찍고 맨날 막 야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쟤 이제 망가졌어 다 버리고 네. 나서 지 사촌 동생이 거기에요 또 저기 저 호아킨 피닉스 요아킨 피닉스 그 왜 죽은 리버 피닉스 예, 동생이랑 예. 또 친척이에요. 그 사돈 관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랑 같이 독립 영화 같은 거 찍으면서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감독으로 살아 올라와서 만든 게 아르고입니다. 즉 부활한 이야기예요. 아르고. 아. 본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았다. 주인공이 베네 플렉인데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로 나와요. 그래서 기체생하는 거. 근데 실제 인물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어요. 왜냐?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부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데렐라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영화 아르고를 보시면 3번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냠냠냠 맛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냠냠냠. 냠냠냠. 네. 그리고 신들 얘기를 하면서 신들의 전쟁도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아메리칸 생각을 했는데 가스라는 그렇죠. 문제죠. 네. 그 닐 게이먼이 쓴 소설이고 이것도 저기 황금가지 그 환상 소설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나왔고요. 두껍게 2권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 옆방이구나. 옆방이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들은 관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고 많을수록 존재가 확실해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미사고의 숲에서 나온. 네, 미국은 여러 곳에서 온 있어서. 이민자들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이민자들과 같이 신도 따라온 거예요. 가. 그래서 근데 아메리칸 가스죠.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 원천을 읽고 신앙심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변질돼 버린 신들이 뒷골목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고 이게 떨피고. 이게 그냥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일게이먼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기존의 구약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신도가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 신이 강해지느냐? 신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전의 시대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이랑 인간이 그렇구나. 동등해지지 않느냐? 신이 인간한테 돈을 지불하면 얘가 서비스업하는 그런 거 손님이 왕이 돼 그러면 신이 약해지지 않느냐? 얘가 기도 안 하면 얘는 약해지는 건데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약의 세계관이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냥 원래 아버지시니까 그냥 우리가 못하던 관계 바로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뭔가 지불을 해야 재물을 지불을 바치고. 해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약해지는 거니까 맞아. 그 아이디어로 만든 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질투도 같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바쳤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건 그리고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건 다른 데서도 많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논리라는 대속하는 의미로 그렇죠.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바치니까 신이 타락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왔다는 근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졌지 그냥. 그렇죠. 그냥 제우스에서 마키나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럼 끝나니. 그래서 신들의 전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단 이민자들이 따라온 신들이 같이 미국에 왔는데 이렇게 약해져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룬 그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북구신화의 신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 신들이 예전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혹은 이제 어떤 그 새 신들한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그 신들과 같이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랄까 그 예전 신들의 음모와 새로운 신들의 어떤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 신화에 대한 신성함, 그러니까 그 신화로 인해 느끼는 신성함 같은 거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미국적이었어요. 이런 류의 네. 그런 류의 코드를 가져왔다 할지 비슷한 게 일본 쪽에서는 아시아라의 저택의 주민들이랑 되게 닮은 것 같아요. 그것 같은 경우도 설정이 다 똑같아요. 신앙이 크면 클수록 이 신은 강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야만 그 신의 힘을 온건히 다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설정이 되게 강해요. 신토의 발상이 원래 그렇거든요. 거기서는 모든 악마, 모든 신이 일본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대소환이 일어났다라는 설정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막 그냥 같이 살게 됐고. 그래서 거기 학교가 나오는데 학교 이름이 만마전이에요. 근데 만마전이 판데모니엄. 네, 판데모니엄. 음. 다 여기가 저 만마전이 판데모니엄이라는 악마 뜻이죠. 속을. 네, 그리고 네, 부활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죠. 종특으로 넘어갑시다. 아니요, 안돼 샌드맨 해야 돼. 샌드맨 안 돼. 다음에 해. 왜? 다음에 해. 근데 샌드맨은 부활은 에휴, 가깝진 않잖아. 조금 아니지. 샌드맨 뭐 부활은 아니지만 관념이 무라된 건 정확히 맞는데. 말하자면은 네. 이건 샌드맨 2부에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종특? 이야기로 종특. 제가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루즈해지고 아, 있어요. 루즈해졌어. 어.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서 미친 듯이 달던 게 그냥 지금 우리 사실 테마인데. SF 도서관에서 녹음하면 이건 좋거든. 그쵸. 이제 물론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거. 아까처럼 녹음하는 때 이렇게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듣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길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어떻게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일단 여차- 시도니까 이런 거. 일단은 예. 여차하면 일부 잘라서 올릴 거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죠. 우리 네. 벌써 40분 떠들었어. 자 아무튼 갑시다. 종특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서 우리가 본 얘기한 건 20분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20분 동안 우리 잡담했어. 자, 그러면 에이 새로운 코너라고 해요. 잡담이 아니라. 그다음은 독타 후군요. 독타. 독타. 사실 저 부활하는 종족이라면 역시 닥터우의 타임로드가 아닌가. 닥터우에 아휴, 대해서 냄새나. SF 동 냄새. 왜? 아니요. 파리스 케이스라는 냄새 나는데. 네. 어머나. 영국인 드라마. 닥터 전에 이제 시간 여행할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타임로드들이 이제 뭐 재생성을 해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존재이긴 한데 그 타임로드의 종특이라기보다는 아 그렇죠. 그 네. 사람 봤더니 네, 그 타임볼틱스 근처에 오래 있다 보니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유전자 그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 재생성의 힘을 이용해서 네 뭔가 재생을 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그렇게 되면 되었다는 나중에 설정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같이 다니는 컴패니언들도 나중에 어느 순간 재생성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런 떡밥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인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컴패니언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타임로드의 특성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가지 않을 테고. 그 저기 원래는 저거죠. 음. 그 원래 배우분이 어떤 사정상 못 나오게 돼서 네, 원래는 그래서 어른에 배우가 가서 중간에 바뀌는데 네, 그걸 그거에 설명하기 대해서 위해 설명하기 집어넣은 위해서 설정이다라는 게 외모 유명하죠. 그 외양이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을 끼워 넣었는데 그게 뭐랄까 전통? 최장수 SF 드라마를 만든 원동력이 돼버리고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생종의 옥탑. 아, 네. 그리고 야생종도 꼭 그 사람들이 다음에 동영상 찍을 거야. 부활 뭐랄까 그 이건 조금 그러니까 야생종에는 네. 진짜네 이거. 죽지 않은 좀 사람이 다르지. 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명은 남성적인 네. 캐릭터인데 얘는 사람 몸을 갈아치우면서 계속 그 죽어도 다시 딴 데로 네. 옮겨가고 영혼이 계속해서 이래서 옮겨지는. 네 계속 부활하는 식으로 영생을 그러니까 불사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 여성적인 캐릭터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의 세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돌고래로도 변하고 네. 남자로도 변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닥터우의 재생성이랑 같은 네.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둘이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노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몸을 계속 갈아치운다든가. 그렇죠. 근데 이 두 불사자, 이 두 별개 독립된 어떤 특이한 존재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사실 남의 몸을 뺀다는 건 계속 죽여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하면서 산다는 거고 남성 원리라는 네, 거죠. 자기 몸을 네. 고치고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의 치료를 돕고 그 여성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치료자 캐릭터거든요. 이 둘이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되게 섹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작가가 흑인이고 음. 여성인데 정말로
와 흑인 여성으로서 미국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계속 변화가면서 사는 그런 걸까요? 그것보다는 네. 되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아, 흑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고 그렇죠. 그게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 너무 섹시해. 원래 저런 거잖아요. 비욘세 같은 그런 느낌의 섹시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네.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마릴린 먼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난 나야, 난 강한 여성이야, 난 나대로 아름다워라고 하니까 느껴지는 섹시함. 그래서 I'm 싱글레이인 거. 네, 싱글레이디. 근데 그쵸. 근데 이 옥타비아 바틀러 같은 알았어요. 경우에는 동영상 찍어줄게.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춤을 계속 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950년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1950년대 미국 SF판이란 백인 남성의 그렇죠. 자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백인 남성 동정, 유대인. 백인 유대인 남성 동정, 그러니까 여자 무서워 이런 애들인데. 나는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기 때문에 흑인 여성 작가 아무도 몰라요. 나 딱 2명 아는데. 진짜네. 나 그거 컬러 퍼플 쓰신 분이랑 야생 좀 보세요. 야생 좀 아직 못 봤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다. 네, 근데 어. 흑인 여성의 SF야. 꼭 봐야겠는데? 아 정말 추천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좀 봐보니까 늘어나고. 거울에서 그러니까 화성문화일진 거울에서 냈던 그 단편집들 중에 네. 이건 제가 그래도 책으로 그러니까 책으로 출간된 거니까 네. 여러분이 서점에서 구하시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책으로 나온 거니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그림자용이 2011년 단편집 제목이었고요. 거기에 실린 박예수님의 일상이 아직 재고 남아있지 않나요 이건?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일상이 계속 죽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요. 왜냐면 죽고 싶은데 못 죽으니까 계속 죽는 게 이 사람의 일상이거든요. 근데 계속 죽지 부활. 못하죠.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커넥션. 네 알프레드 베스트의 컴퓨터 커넥션이 정말 종특으로 얘기할 만하지 않나 싶은데 네. 알프레드 베스터가 약 먹고 쓴 혹은 이제 약 먹은 것 같은 알프레드 베스터가 쓴 소설이고 이것도 호가 갈릴 것 같지만 정말 재밌는 게 왜 드라마가 너무 막가고 웃겨서 절대 대중적으로 성공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컬트적인 사람들은 인기가 네 생기고. 컬트적인 인기가 있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정말 네그 알았어 읽을게. 근데 알프레드 네. 베스터가 원래 만화 스토리 작가였었어요. 만화도 하고 뭐 네, 그 드라마도 처음에 하고 시작할 그러잖아요. 때. 네. 만화 먼저 하고 드라마로 진출했다가 나중에 소설을 간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을 법한 걸 소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그런데가 진짜 잘 끊어요. 책도 진짜 잘 끊어요. 그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만화 뭐야? 때문에. 만화에서 사람을 감질나게 할 때 쭉 끊는 절단 진짜? 방법이 만화에서 나온 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왜 부활하는지를 안 그건 했잖아요. 그 스포일러 아니에요? 난 그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는데? 아니야 그냥 그 저기 주인공들과 그 주인공이 속해 있는 집단 자체가 그 왠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인데 불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보면 이 사람이 되살아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그러네. 주인공은 그러네. 그럼 알 수 사실 있겠다. 사람들을 엄청 죽이고 다닌 전적이 있어요.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네. 이거 옛날에 불경에 나오는데 불경에 그래요? 그런 인물 나와요. 네. 환생시켜 주겠다고 다 죽여버렸어. 이게 성인이야. 환생시켜. 티베트의 파드마 삼바바라고 관세음 보살의 현신인데 478명을 한 칼로 죽였다는 그런 맞나?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이 컴퓨터 커넥션 같은 경우는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죽였어. 응. 아니 아니었네. 죽인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해서 죽은 걸 봤어. 살아났어. 오 성공했네. 근데 처음 성공한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 그냥 죽인 거였어. 그 전까지 그냥 죽인 거였어. 네. 성공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저기 뭐랄까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적대하는 슈퍼컴퓨터랑 신경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팍팍 튀는데 그거 그 전형적인 미국 만화 방식. 근데 이게 뭐랄까 분명히 주요 스토리 줄기는 이런 건데 관계 없는 거 나오죠? 네 진짜 많이 나와요. 그거 원래 미국 SF 4, 50년대 미국 SF 전통이에요. 근데 좋아할 사람은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이런 팍팍 튀는 거에 낄낄거리면서 볼 수 완전 있으면 제가 좋아할 것 그런 같은 거 책입니다.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코믹한 계열로 가죠. 그래서 네. 정글고등학교에 불사조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1화에서 이 캐릭터가 자살을 해요. 자살했는데 그 다음날 태연수 같은 경우에 또 자살했잖아. 나 불사조라서 그냥 다시 살아났어. 하는데 그 설정이 그 이후에 몇백 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아요. 맞다. 처음 시작할
시작할 때 그러고 네, 그러고 시작했죠. 시작하는데 얘가 너무 캐릭터가 세서 그래도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아니, 없어요. 그 뭐랄까 그 끝판왕 같은 캐릭터잖아. 네, 되게 똑똑하고 되게 다 영리하고 잘났기 때문에 생긴 것도 되게 닭처럼 생겼어요. 정말. 아니 근데 근데 그 다 보다 해야지. 보니까 잘생겼어. 그게 문제는 네. 닭처럼 생겼는데 여자들이 좋아해. 네, 여자들도 좋아하고 공도 잘하고 근데 죽으면 되살아나.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학교에 반항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1화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런 캐릭터가 정통으로 있고 근데 불사조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래. 구사조가 인간화 버전이 좀 잘생긴 아 했어. 인간화 버전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몇 버전으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몇 번 있었다니까. 아, 그래요? 흰색으로 이렇게 올백하고 아 진짜? 일부분만 빨간색 브릿지 들어있는 오. 그런 거 찾아보면 나와. 자 이제 캐니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불사조에 대해서는 얘기 이번에 잘생긴 합시다. 남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불사조는 애초에 부활을 자꾸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하는지 왜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닭이잖아요. 그 만인에게 평등하게 내리시는 닭이잖아요. 뭐래. 네. 평등하지 않아. 나한테만 내린 거야. 알겠습니다. 오직 아. 4개만의 치킨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죽어도 되살아나는 그 코믹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걸로스 역시 사우스파크의 케니 코믹한 방식은 아니지 않아요? 그날 태어나서 바로 크는데 이렇게 나오네. 사실 케니가 매 에피소드마다 죽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설정이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왜? 맨날 he can't get it, you bastard 하잖아요. 아, 몰라요. 죽고 천국으로도 가고 하는데 다 해요. 얘네 부모님이 크툴루를 네. 믿는 이런 교단에 이런 맥주 얻어 마시러 갔다가 맥주 공짜 맥주 마시러 갔다가 제물로 맞춰지는 바람에 케니가 죽으면은 케니 어머니는 다시 임신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자는 사이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걔가 다시 캔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다시 커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시 크고 잠깐만 그럼 그 어머니는 매일 매일 임신과 매일 출산을 임신하고 반복하는 거야. 출산. 케니가 죽을 때마다. 그리고 케니는 시즌 3에서 4까지는 매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케니가 하는 말이 사실 안 들려요. 들리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완전 천박한 얘기예요. 막 아. 가슴 큰 여자가 좋아. 뭐 이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꾸 죽었다 깨니까 애가 혐오주의적으로 변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오히려 또 용기를 내는 이런 그렇죠. 이중적인 네. 인물이 케니의 또 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악마들과 몰랐어. 싸울 때도 케니가 가장 열심히 싸우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 죽어봐야 다시 살아나잖아 뭐 이런. 그런 근데 거예요.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동일이 맞아요. 기억은 이어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말았어라고 이렇게 되게 자주 하는. 자주. 그리고 이런 게 더 웃긴 커요. 건 모두 주변에 죽었던 걸 아는 애들이 그 기억이 다 리셋 네. 사라져요. 얘 괜히 발만한데? 케니 그래서 팔만하고 네. 무엇보다 사우스파크에 히어로가 있어요. 히어로 집단이 있고 진행된 적 있어요. 퀘스천맨이라는 쿤 애가 있는데 얘가 제일 멋있는 애인데 얘가 정체가 또 케니랑 연관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거기 이 에피소드 때 크툴루가 나와요. 네, 크툴루가 나와서 그 귀염귀염하게. 그 사탄보다도 더 사탄 같은 카트맨과 토토로를 찍습니다. 토토로 패러디를 해요. 잠깐만. 사우스파크에서 네. 크툴루가 나오면 귀여울 수밖에 없겠다. 아니 크툴루 진짜 리얼리티 있게 진짜 네. 크툴루로 그려져 있는데 근데? 하는 짓이 귀엽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 그림체가 그래서 귀여웠다는 게 아니야.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리얼해. 개만 구둥신으로 걔만 구동시로 나와서 되게 커다래가지고 거대한 구둥신으로 나와요. 개만. 막 공연장 찾아가지고 저스틴 비버 발을 밟아버리고 훌륭하다. 꼭 봐보세요. 어떡하지? 설렌다. 저 여러분 베이비는 좋아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는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대사 중에 있어요. 케니가 너네 어차피 나 죽는 거 기억 못하잖아. 이게 무슨 네. 소리 하는 거야? 주변 애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케니가 죽었어. 라는데 이거 어디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말을 해요. 하다가 다음 날은 또 지워져요. 기억이 다. 어떡해. 얘네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케니 주인공으로 사우스파크 소설판 나오면 좋겠다. 팬픽을 엄청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멋있는 에피소드의 메인 주인공이 케니일 때가 제일 많아요. 아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어? 사우스파크는 심슨처럼 옴니버스로 이제 리셋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어져요. 시간선이. 사실은. 그래서 그게 복선인 거예요. 그런 주제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안 보면 앞서부터 안 보면 뒤에서 하는 말 이해 못할 때가 뭐야? 그럼 1화부터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케니가 계속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리셋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자꾸 그 레퍼런스를 드니까 이상하네 해서 끝까지 끄는 다음에 끝에 가서 빵 알려줘. 저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지금 한 줄 추가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영업했다. 사우스파크는 꼭 영업했다. 봐야 돼요. 어. 정말로 케니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저 정말로 눈물 흘린 적 한 번 있어요. 나는 저거 때 극장판 맨 마지막 장면. 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아이 참 덕같다. 야 욕을 해라 욕을. 덕 말고 고추라고 얘기하니까. 케니 저기 그것도 있어요. 응? 저기 있어요. 그 헤비메탈이라는 애니메이션 패러디한 에피소드에서도 케니가 짱이에요. 고양이 오줌 먹고 다른 행성 가가지고 가슴 큰 네. 여자하고 같이 자동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면서 쩌는 거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케니는 정말 좋은 네, 캐릭터입니다. 알았어요. 자, 볼 테니까 그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잠깐만 넘어갈게요. 우리 응. 지금 50분 넘게 했는데 네. 네 이거 이상으로 1부 첫 번째를 끊고 그래. 그다음은 2부 네, 아니 네. 1회 1회 2부 1회 파트 2를 하겠습니다. 파트 1 일단 끝내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케니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아니, 그리고 케니 디자인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여성 성기를 닮아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오피셜이에요, 이거. 네, 이거 그래요? 네,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이고 있는 거예요. 쪼이고 그래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진하잖아. 오피셜이에요. 아 진짜 내가 이래서 사우스파크를 안 봤었지. 영업했다고 망했다. 영업했다고 망했다. 근데 케니 매너 아, 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케니가 제일 잘생겼어. 네 저희 크로스 카운터 네, 다시 한다고 지금 이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 조금 루즈하네. 아 근데 이게 얘기할 때는 더 편하다. 네. 그러니까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어쩌실지 뭐야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렇겠지만 네 저희가 개선한 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예고편인 크로스 카운터 라이징에서도 나갔지만 서버를 바꿨고요. 서버를 좀 더 광고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얌전한 광고로 들어가는 걸로 괜찮더라고요. 네, 좀 더 안정적인 서버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녹음 장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음질을 조금 포기하고 방송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취지였을 것 같은데 자유도만 높아. 분량은 늘어났어. 분량만 늘어나고 분량만 있습니다. 예, 늘어났어. 분량만. 네 일단 게임이 GTA 5로 바뀐 느낌이야.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너가 늘었어요. 그래서 코너를 좀 그쵸. 더 확립을 하고 좀 더 그러니까 너무 그 책 목록을 나열하지만 않는 그런 식으로 이러고 하려고 했더니 그러다 그거는 보니까 그거대로 하고 분량이 네. 또 그거는 늘었어요. 그거대로 하고 그래서 독한 인간들아. 일부에서는 그 장르에 관련한 소식이 있으면 네. 그걸 전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 근황도 같이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관련된 책 소개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2부에서는 2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2부 가서 얘기하죠. 아 그럴까요? 아니면 미리 보기식으로 약간 소개를 하자면 아 그래요. 이부에서는- 항상 가서 얘기해놓자 지금. 네. 그래야지 또 궁금해서 보지. 아 네. 궁금해서 듣지. 그 주제와 상관없이 이 진행자들이 무슨 책을 사려고 하는가, 혹은 무슨 책이 괜찮다 싶은가. 그리고 그 저희가 사연을 받고 아, 있어요. 예. 사연 받고 네. 되게 핫한 사연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원래는 사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 붙잡고 강제로 사연을 캐냈어요. 캐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사연이 있고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답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네. 할까 합니다. 뭐 그리고- 그래봐야 둘 중에 하나겠지만. 네 주제에 관련한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2부를 구성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2부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권님 방금 진짜 뭐랄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들으면 알아? 왜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아니 그리고 모든 그런 말투는 와선 씨의 평상시 말투잖아요. 아, 라디오 그래요? 방송. 언제나 말투. 우리 그- 방송 언제나 할 때. 모든 아, 걸 그런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직 얘기 안 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 얘기하는 것도 저희- 있고. 저 좀 더 역시 절치부심해서 좀 더 상냥한 여자 목소리를 네 해보자 아무튼 네, 했는데. 저희 1부 파트 1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곧 파트 2도 하모니카로 네. 정리할까요? 네. 그래서 그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건 7월 네. 1일에 올라가는 첫 방송이고요.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진행하는 힘내라 서브컬처 캠페인의 광고 지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